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 전북 봉유정입니다. KBS는 지역의 시청자들에게 다양하고 깊이 있는 지역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번 주를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전국 8개 총국에서 7시 뉴스를 40분씩 전해드립니다. 전주 방송총국 역시 7시 뉴스를 확대 개편해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뉴스, 또 도민들이 알아야 하는 뉴스를 담겠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 전북의 정치와 경제, 사회, 이 모든 분야의 현안을 발빠르고 심도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구성원 모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현안뿐 아니라 전국 이슈들도 지역의 시각으로 분석해 전북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뉴스7 전북은 모바일 앱 마이케이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됩니다. 먼저 오늘 주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전주 상산구와 전북 외구가 6년 후인 오는 2025년부터 모두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학부모와 교원단체 등을 중심으로 찬성과 반대,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심층 K에서는 최근 KBS 전주방송총국이 단독 보도에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전주 시내 모 고등학교 답안지 조작 사건의 전말을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 가지 주제를 정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키워드 뉴스 키워드로 풀다에서는 전주 한옥마을을 키워드로 관광객 감소 원인과 활성화 방안을 찾아봅니다. 전문가와 함께 전주시가 전주 한옥마을의 새로운 돌파구로 추진하고 있는 트램 도입 사업의 과제와 문제점도 짚어보겠습니다. 뉴스 브리핑입니다. 교육부가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5년부터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에서는 상산고와 전북 외고가 대상인데 교육계 반응이 크게 엇갈립니다. 안승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30개 외고와 7개 국제고, 42개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초등학교 4학년들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5년부터입니다. 학교 서열화와 사교육비 부담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2025년 3월로 일반고 전환 시기를 결정한 것은 학교 현장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 시험을 준비한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기대권도 존중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전북에서는 상산고와 전북 외고가 대상에 포함돼 6년 뒤에는 일반고와 마찬가지로 무상교육으로 바뀝니다. 외국어고 등 학교 명칭은 계속 쓸 수 있고 학교장 재량에 따라 특성화된 교육과정은 예전처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말 언어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학교 수업만으로 그 언어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특목고 폐지에 대한 거에 대한 건 반대 의견 가지고 있습니다. 공립인 전북외고는 정부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공립이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내놓기보다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또 어떻게 변할지 보러 해서 논란 끝에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던 상산고는 즉각 반발하며 일관성 있는 교육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국가 교육이 이렇게 2년 반 만에 3번씩 바뀐다는 것은 수시로 교육제도가 바뀐다는 것은 학부모나 교육 현장에서 얼마나 불안이 많겠어요. 과학고와 예술고, 체육고는 2025년 이후에도 유지됩니다. 다만 과학고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사교육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발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일반고이지만 전국 단위로 학생을 뽑는 익산고의 모집 특례도 2025년부터 폐지됩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중국산 냉동 젖새우를 대량으로 들어온 뒤 원산지 없이 판 업체가 전라북도에 적발됐습니다. 농촌 지역을 돌며 주로 노인들에게 팔았는데 그 규모가 무려 10톤이나 됩니다. 조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둣가 한쪽에 상자 더미를 쌓아놓고 바닥에는 젓갈용 새우를 깔아놨습니다. 얼린 새우를 녹이기 위해서인데 모두 중국에서 들여온 것들입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새우들을 잔뜩 실은 차량도 발견됩니다. 지금 이 표시가 하나도 없지 않아잖아. 아니죠. 할 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지금 없이 나가는 거잖아요.
진상전 없이 나가는데. 이렇게 팔려나간 중국산 젓갈용 새우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무려 10톤. 중간 상인이 넘겨받아 농촌 지역 등을 돌며 주로 노인들에게 팔아왔습니다. 젓갈용 중국산 냉동새우의 도매가는 10kg당 25,000원 선. 새우젓으로 쓰는 국내산 참새우 가격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김장철을 맞이해서 이제 새우값이 폭등하니까 그런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중국산 새우를 가져다가 불법 유통한 걸로 좀 밝혀졌습니다. 허가도 받지 않고 중국산으로 액젓까지 만들어 팔려고도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수산물 판매업자 44살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김장철을 맞아 불법 수입 농산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남원 운봉고원에서 5세기 전반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가약의 고분이 발견됐습니다. 전북 지역 가약의 고분으로는 가장 크고 또 가장 오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희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산 비탈면에 자리 잡은 남원 청계리 고분군. 과거 고위 지도층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터 3곳이 새로 발견됐습니다. 길이 31m, 너비 20m, 높이 5m. 5세기 전반에서 중반 사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발굴 조사 결과 전북 지역의 가야 시대 고분군 가운데 가장 크고 오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여러 차례 도굴되고 한때 예비군 훈련장으로 쓰이는 등 훼손이 심하지만 무덤 안에서는 당시 정치 세력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다량의 유물도 나왔습니다. 아영 분지에서 어떤 세력을 형성했던 피장자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동시기에 있었던 가야 지역과 교류를 했고요. 아라가야를 대표하는 수레바퀴 장식토기도 호남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당시 다른 지역과의 활발한 교류를 뒷받침하는 중국 자기조각과 일본식 나무빗도 출토됐습니다. 이 좋은 유물들의 가치가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가야의 중요한 유적들이 지방지정문화재나 국가지정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자료들을 만들어서 전라북도와 남원시는 청계리 고분군을 국가사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보존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한희조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말 횡령 의혹에 대한 특정 감사를 거부했다며 모 사립고 교장과 행정실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고 법원은 각각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특정 감사를 재추진할 방침입니다. 해당 사립고는 2년 전부터 3차례나 감사를 하는 등 표적 감사라며 반발해왔습니다. 완주군 비봉면 주민 100여 명은 서울 이지바이오 본사 앞에 모여 12,000마리 규모의 대형 축사가 악취와 수질 오염을 일으킨다며 재가동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해당 축사는 지난 2011년 폐수 무단 방류로 허가가 취소됐다 최근 새 사업자가 매입해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 비빔빵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 천년누리 노동자들은 사측의 폭언과 임금 체불, 노조 방해 등이 도를 넘고 있다며 전주시에 감사와 행정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사측은 노동자 교섭 요구에 적극 응했지만 오히려 회사 경영권을 뺏으려 협박하고 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2019 전북 여성대회가 오늘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성 600여 명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진정한 양성평등을 이루자고 결의했습니다. 네, 심층 K에서는 최근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전주의 한 고등학교 답안지 조작 사건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KBS 전주방송총국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도 알려진 사실이죠. 답안지가 조작된 학생의 아버지가 바로 이 학교의 교무부장이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의혹이 일었지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학교를 졸업한 해당 학생의 형도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유진휘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설립한 지 40년 가까이 된 전주의 한 사립고등학교. 이 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의 성적을 놓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교육에서 성적, 내신 성적도 차이 좀 나고 의심도 많았고.
급기야 지난달 치러진 중간고사에서 해당 학생의 답안지가 수정됐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제보를 받은 취재진이 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학교 측도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말을 아낍니다. 자체적으로 다 해결했으면은 다 말씀드릴 텐데 좀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선 그 교육청이 보고를 했고 그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시험 성적이 조작됐을까? 수소문 끝에 어렵게 입수한 시험 답안지. 먼저 학생이 제출한 답안지에는 4개가 수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채점이 끝난 답안지에는 수정한 항목이 6개로 늘었습니다. 오답을 정답으로 바꾸거나 아예 수정된 곳을 또 고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10점이 올라갔습니다. 과목 교사가 없는 사이 채점 보조 업무를 하던 교직원이 벌인 일이었습니다. 해당 학생의 성적 조작 의혹은 이미 지난해부터 불거졌습니다. 학교 시험 성적이 모의고사 결과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와 이를 수상하게 여긴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학생의 아버지가 이 학교 교무부장으로 근무해 의심을 더 샀습니다. 이상하다. 쌤, 중간에 가셨잖아요. 가시면 성적이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하긴 했어요. 또 다른 의혹도 있습니다. 교직원이 답안지를 조작하기에 앞서 함께 있던 과목 교사를 의도적으로 따돌렸다는 증언이 학교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채점 당시 CCTV에 화면이 찍혀있지 않은 것도 의문입니다. 의도적으로 작동을 멈췄을 가능성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것 아니냐는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녔던 해당 학생의 형도 성적 조작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대학교가 다녔다라는 건 네, 그것까지는 아니죠. 학교 중간과 기말고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왔지만 교사들이 불시에 치른 시험에서는 낮은 점수가 나왔다는 겁니다. 내신에 관련된 시험 성적이 그렇더라 이거지. 근데 불시에 내신과 관련된 시험을 봤는데 그렇게 전북교육청은 답안지 조작 사건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고 오답을 고친 교직원에 대해서는 파면을, 평가 관리 책임 있는 교장과 교감 등에 대한 징계를 학교 법인에 요구했습니다. 또 해당 교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성적 조작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현재 징계 요구 상황에서 감사는 일단 종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수사 의뢰에 따라서 저희가 감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또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감사는 추후에 저희들도 또. 전북교육청이 지난해 성적 조작 의혹을 알고도 소극적으로 나선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조사도 하지 않고 학생 아버지를 다른 학교로 보낸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겁니다. 숙명 여고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평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된 학교다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게 되면 이제 그 이외의 다른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어서 고등학교 시험 답안지 조작 사건으로 불거진 공교육의 불신.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 네, 심층 K 답안지 조작 사건의 전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직접 취재한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유진휘 기자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 사건을 취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문제가 불거진 이 고등학교는 지난달이죠. 지난 10월, 네. 10일부터 나흘간 2학기 중간고사가 치러졌습니다. 네. 10여일이 지났을 때 취재진에게 의미심장한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어 있는 교육 분야, 또 답안지 조작이 됐다는 정황이었습니다. 네. 당시 뉴스 개편에 따라서 다른 취재 일정을 하고 있다가 워낙 네. 이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취재 일정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취재 과정에서 의혹들이 조금씩 드러나게 됐고요. 보도가 나간 이후에도 속속 다른 의혹이나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다음 주면 수능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좀 분개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번 사건으로 지난해 불거진 서울 숙명여고 답안지 유출 사건을 연관성 있게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교육청이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난 게 숙명여고 사건이죠. 네. 당시 이 학교 교사가 쌍둥이 자녀에게 답안을 유출하면서 이런 사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이런 시기는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
지난해까지 5학기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뭐 네. 쉽게 말해서 쌍둥이 자녀 첫째가 100위권, 전체 100등 받기였는데 1년 뒤에 전체 인문계 1위를 차지하게 되고요. 네. 또 둘째 자녀 역시 1학년 1학기 때는 전체 성적의 50등 받기였지만 네. 어떻게 된 일인지 1년 뒤에는 전체 네. 1등을 차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 교사는 재판에 넘겨졌고요. 뭐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지금 받았습니다. 항소심이 또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검찰에서 최근 징역 7년을 구형을 하고요. 네. 지금 선고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숙명여고 이번 사안을 좀 봤을 때 이 교사도 교무부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된 전주 이 고등학교의 교사 역시 교무부장을 지냈던 사람이어서 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연관성이라든가 네. 각종 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서울 숙명여고 사건과 또 이번에 조작 의심이 불거진 전주 모 고등학교 사건은 유사하고 맥락이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유 기자께서 취재를 하면서 참 많이 개탄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일들이 버젓이 학교 내 그리고 어떤 유착이 있다면 가족일 텐데 구조적인 원인 어디에 있을까요? 네, 취재하면서 느낀 점은 일선 학교에서 치러지는 성적 관리, 이 성적의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냐 이런 걸 네. 직접적으로 좀 느낄 수 있었고요. 현행으로 봤을 때는 고등학교에서 학교 성적 관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 내부에서도요. 예, 그리고 네. 해마다 교육청에서는 관련 지침을 내려보내고 사실 네. 있는데요. 이런 지침이나 규정이 현장에서 네.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 참 여실히 드러났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네. 이번 성적 관리 사안을 좀 지켜보면요. 그 답안지 수정을 할 경우에 그 담당 교사의 도장이나 뭐 서명 등을 통해서 이 수정이 됐다는 걸 공식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어찌된 일인지 이런 지침이 지켜지지 않고 도장이나 수정된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말뿐이지 사실 뭐 네. 답안지가 수정이 된 건지 조작이 된 건지 네. 사실상 확인이 어려운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규명해야 된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네. 나아가서 학교와 또 교육청, 또 네. 교육당국에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사안을 통해서 또 다른 맥락을 짚어봐야 될 것이 상피제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입니다.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을 포함해서 17개 시도교육청에 상피제를 도입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네. 상피제라는 게 쉽게 말해서 뭐 같은 학교에 교사와 자녀가 다니는 걸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 역시 앞서 언급했듯이 숙명여고 사태에서 불거져서 나온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장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전북교육청은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제도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네. 크게 보면 세 가지를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상피제라는 게 현행 공립학교에만 적용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렇기 때문에 사립학교와의 차별 문제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고요. 네. 두 번째는 학교가 부족한 농촌 지역에서는 교사와 자녀가 함께 다닐 수밖에 없는 현실. 네. 이게 구조적인 현실의 문제 하나를 좀 지목할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교사들과 자녀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게 맞지 않다. 네. 굉장히 일정 부분 저도 이해를 하면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네. 상피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또 뭐 전주에 최근 이렇게 전주 고등학교의 답안지 조작 사건이 이루어지면서 뭐 고민이라든가 개선책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북교육청에서는 상피제 도입은 아직까지 반대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 조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사 의뢰 방향이 궁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교육청에서 감사 결과를 했고요. 감사 결과가 나온 동시에 그 전주지검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또 해당 교무부장과 자녀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했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검찰에서 현재 경찰에 이제 수사 지휘를 내려서 본격적으로 전북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몇 번 언급을 해드렸지만 학생 아버지가 교무부장인 만큼 이 답안지 조작 사건의 공무 여부가 큰 쟁점 또 수사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해당 교사에 대해서 그 입장, 해명을 듣고 싶었지만 말할 처지가 아니라는 짤막한 대답만 사실 들을 수 있어서 저희들도 좀 취재 과정에서 좀 답답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네. 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채점실의 CCTV를 운영하기로 돼 있는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CCTV가 운영되지 않았거든요. 네. 이게 고의로 운영이 안 됐던 건지 고장이 났던 건지 부분도 좀 규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같은 학교를 졸업한 또 첫째 자녀, 또 둘째 자녀의 형의 부분도 학교 압박에서는 성적이 들쑥날쑥했다. 네. 이런 증언들이라든가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수사기관이 어디까지 수사를 하고 또 확인을 할 건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대목입니다. 네, 꼭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유진휘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키워드로 풀다. 오늘의 키워드는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한옥 700여 채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전주 한옥마을. 국내 최대 규모의 전통 한옥마을로 유일하게 도심에 자리 잡은 한옥 밀집 지역입니다.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 세계 최초 도시형 국제 슬로시티로 지정된 한옥마을은 2017년 기준 연간 1,0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Yeah, the temple looks very pretty. What else? The architecture is very nice. It's very unique. It's something that we don't really see in Europe. 전주시 교동과 풍남동 일대에 자리한 한옥마을은 지난 1970년대까지만 해도 부촌이었습니다. 백양 메리아스와 문화연필 공장 같은 기업들도 이곳에 있었는데요. 하지만 1977년 한옥 보존지구로 지정되면서 개발이 묶인 뒤론 퇴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옥마을의 특성을 살려 관광지로 육성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됐고 그 결과 전국적인 관광지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전라가명이 조선 500년 동안 한 곳에 자리 잡고 있고 전주 향교, 오목대,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는 경기전 요 네 군데를 중심으로 특히 예술인들이 많이 살았던 이곳에서는 예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축제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제1회 산조축제가 열려서 5회까지 이어졌던 장소입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우리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우러졌던 장소입니다. 하지만 한옥마을이 급속도로 개발되면서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땅값이 껑충 뛰고 전통 한옥의 모습이 훼손되는 등 한옥마을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된 것이죠. 한옥마을이 이미 정주공간에서 상업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의 정체성은 늘 불안하고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한옥마을을 찾는 이들의 발길도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한옥마을 특유의 고즈넉한 매력을 더는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셈이죠. 한옥마을 오니까 되게 공연 같은 거 있을 줄 알았는데 공연도 없고 그냥 길거리가 조금 휑해서 아쉬웠던 것 같고.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되살리고 관광객의 발길도 돌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전주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 위를 달리는 전차 관광 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 초까지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기종과 노선 등을 결정해 오는 2023년 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옥마을 2.0 버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한옥마을에 한옥을 더 짓고 다른 콘텐츠를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접근, 이 접근이 저희는 트램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는 관광 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성당 앞 광장을 비롯해 공원과 거리 등 특색 있는 명소로 관광객을 안내하는 건데요. 순환 노선을 이용하고 난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It's quite fantastic and then so great for me. Then I can see around the city and then there's a lot of things. The way is quite okay. If let's say it's a very free time when we want to going up and down, it's easier. 한옥마을의 트램 역시 뉴질랜드와 비슷한 순환 노선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한옥마을 공영 주차장에서 출발해 경기전과 전동성당까지 둘러볼 수 있는 3km가량의 노선입니다. 하지만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한 대에 최소 10억 원이 넘는 제작 비용에 트램 1km를 가설하는 데 들어가는 예상 비용은 200억 원가량.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죠. 관광객이 부담 없이 탈 수 있는 최적의 요금 체계를 찾아내는 것 또한 관건입니다. 지나친 상업화로 정체성을 잃고 마땅한 볼거리마저 없어진 전주 한옥마을. 관광 트램이 과연 사람들을 다시 끌어모으는 발판이 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이 전주 한옥마을의 역사부터 도약과 침체 그리고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시도까지 키워드를 풀다를 통해 짚어봤습니다. 자, 이광엽 아나운서 한옥마을 가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한옥마을이 전주에서 가장 핫플레이스라고 하잖아요. 전주에 명소죠. 처음 방문했을 때 이제 전주 한옥마을을 먼저 방문했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전주를 찾으시면 가는 곳이 한옥마을이 아닐까 싶은데 인상이 어땠을까요? 아무래도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조선 왕조의 역사가 서린 곳이라서 네.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상업화되고 복잡한 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네, 저도 조금 이광명 아나운서랑 비슷한 마음인데요. 전북의 대표 관광지인 전주 한옥마을 1,000만 관광객을 넘어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조금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앵커 대담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곽재호 무가선 트램 국책연구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단장님께서도 같은 질문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언제 방문해 보셨을까요? 저는 한 3년 전에 네. 가족여행으로 한옥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3년 전에 오셨군요.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하려는 게 화면에서도 봤겠지만요. 전주시가 도입을 하려는 게 있습니다. 바로 트램. 트램이 국내에서는 조금 생소한 개념인데요. 거기다 이제 관광 트램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습니다. 어떤 개념인지 간단한 소개, 장점 소개해 주시죠. 크게 트램은 이제 우리가 도시철도 시내를 주행하는 도시철도 트램이 있고요. 또 관광지역 구역 내에서만 관광 수단으로 활용되는 관광 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트램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속도가 되게 낮고 네. 또 한옥마을에서도 도입하려는 게 구역 안에서만 운행되는 저속형 관광 트램입니다. 네. 예, 해외 관광지에서는 상당히 트램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주로 어떤 나라에서 이 트램을 활용하고 있을까요? 최근에 시장님하고 다녀온 호주와 뉴질랜드를 비롯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 선진국들, 특히 이제 도시철도를 이미 운행을 하고 있는 대부분 국가들에서도 이제 관광객을 더 끌어모으기 위한 수단으로서 관광 트램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그 약 100년 전의 트램을 다시 가져와서 복고형 트램을 운행하는 게 하나의 붐으로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관광 자원으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외 관광지에서는 도시철도로서의 트램도 운영하면서 그 안에 관광지를 또 육성하기 위해서 관광 트램을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전주시가 이 관광 트램을 위기에 빠진 한옥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관광 상품으로 도입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현실성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관광지 한 3군데에서 4군데 정도가 관광 트램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후보지가 될 텐데요. 네. 그중에서 전주 한옥마을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에 예전에 노면전차라는 트램이 들어온 게 구한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옥마을이 형성된 거는 구한마을에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이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되찾는 데도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국내에 보니까요, 트램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업체가 없을 뿐더러 제작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 비용 대비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10년 넘게 국책사업으로 도시철도용 트램을 제작하고 법령을 개정하고 시범을 기술적으로 완성을 하였기 때문에 네. 지금 부산시에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형 트램은 도시철도 트램보다 훨씬 가볍고 경제적이고 느리기 때문에 네. 기술적으로 국내 제작이나 운영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운영 비용 적자 문제가 지적이 되는데요. 도시철도 트램은 보통 제한된 요금을 1,250원이나 1,500원을 받아야만 되지만 요거는 종일권으로 한 5,000원, 10,000원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자도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네, 직접 뉴질랜드와 호주를 다녀오셨잖아요. 이 두 나라에서 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 기술적인 면에서 각 나라들은 이미 도시철도 트램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관광 트램을 운영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특히 이 관광 트램 자체가 운영을 적자를 보더라도 그 관광지 전체가 있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굉장히 시민 만족도가 높고 또 관광지 갖는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많이 인기가 있는 상황이죠. 이 트램이 들어서게 된다면 파이에 대해서 이제 민감한 반응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버스와 택시 업계가 아마 반발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될까요? 일단 지금 1차적으로 전주시가 도입하려는 것은 한옥마을 내에만 운영하는 관광 트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 대중교통과의 간섭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되려 연결 수단인 다른 대중교통의 수요가 늘어날 것 같고요. 또 도시철도 트램이나 추후에 확장이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가용하고의 어떤 경쟁 관계에 있지 대중교통은 서로 상승 관계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잘 융합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광객들의 유입을 끌기 위해서 관광 트램이 만들어지면 오히려 택시와 버스를 이용하는 관광객의 수도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려점을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전주시가 지난 2000년대 경전철을 도입을 추진을 했는데 마땅한 사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첨예하게 이렇게 여론이 대립이 되면서 결국에는 무산이 됐는데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때는 국산화 기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또한 관계된 법령들이 미비했기 때문에 도로상에서 운행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도시철도를 도입하더라도 전주시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번 트램은 1차적으로 관광 트램 도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한 10년 전과 지금은 기술력도 향상이 됐고 여러 가지 적자 부분을 보존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주시가 트램을 도입하기 위한 절차는 어디까지 왔고요?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기관이 작년 6월부터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전주가 해야 되는 거는 국내 첫 관광 트램 도입 도시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행 사례가 없어서 아직 관계 법령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령 개정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표방하는 이 전주형 관광 트램으로 거듭나려면 이 사업 초기부터 저희가 어떤 부분에 염두를 둬야 될까요? 아무래도 그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 있죠. 네. 누구나 에펠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멋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전주 한옥마을에 오면 누구나 배경으로 트램을 찍을 텐데요. 디자인이나 이미지, 정체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결정될 부분이고 중요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3년 전에 우리 단장님께서 한옥마을을 방문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트램을 도입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트램이 도입되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마무리해 주시죠. 일단 제가 3년 전에 전주 한옥마을에 왔을 때 참 세계적인 자산이다, 관광 자산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좀 아쉬운 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만 사람이 몰려 있거나 또는 이 전 구역을 돌아보기에는 체력적으로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트램을 깔아서 어떤 그 관광 수단으로서 또 이동 수단으로서 되면 구석구석까지 다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퇴근길 찬바람에 많이 쌀쌀하셨죠? 절기상 입동인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오늘보다 많게는 8도까지 뚝 떨어지겠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두툼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내륙 곳곳으로는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 가능성도 있어서요. 농작물 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전주 2도, 익산은 0도, 군산 3도 예상되고요. 내륙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진안과 장수가 영하 3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14도 안팎까지 오르겠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전국은 대체로 맑겠지만 서울의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면서 전국에 입동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뉴스7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심층 K, 키워드로 풀다 등 다양한 코너를 통해 전북의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